트럼프는 당선이 되면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중국의 경우 무려 60%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오른 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도 좋지는 못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친환경보다 이전의 전통 산업들을 선호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국채를 추가 발행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국채 금리를 자극하며 기업 친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수입품 관세 10% 부과에 따라 기준금리를 130bp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토론 이후 트럼프의 재선이 유력해지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거래일 만에 0.17bp 가까이 오르며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ECB 포럼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트럼프가 11월에 재선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것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우리를 한다 일축하였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빨리 금리를 내리면 더 큰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고 늦게 내리는 것도 경기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며 경계하였지만 연준은 정치적인 이유로 일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며 시장을 안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는 3.0%로 발표가 되었고요.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3.3%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숫자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둔화 추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9월 금리 인하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가 발표된 날 나스닥 지수는 1.95% 하락했고 중소형주를 다루는 러셀 2000 지수는 3.5%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그동안 매그니피센트 7이 주도했던 나스닥 지수는 가격이 과하게 비싸다는 인식을 주는 데 반면 고금리로 인해 실적이 악화되었던 중소형주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돈의 흐름이 바뀌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드 회의에 참석했던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이야기를 하며 인플레이션도 낮추고 싶지만 강한 노동시장의 균형도 유지하고 싶다며 요즘 고민으로 잠을 지새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일정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패드워치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무려 90.3%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그동안의 지수를 주도했던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들의 실적 향상 기대감으로 인한 돈의 흐름과 채권으로의 돈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 전에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면 기준금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가장 최장기간인 12회를 동결한 상태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신흥국들을 분석해보니 자본 이탈과 같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기로는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9일 금을 마감했을 때 달러 환율은 다시금 1,400원대 문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IMF에서 발표한 7월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3%에서 2.5%로 상향되었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기 금리 인하는 자제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경고 같은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유력해지고 있죠. 바이든은 사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정말 당선이 된다면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채가 발행되면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영향을 받으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는 연준 파월 의장의 이런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패드에 적대적이었던 트럼프가 조금은 완화기조로 11월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하지 않는다 의사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아무래도 현 정권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자신의 대선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최근 골드만삭스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AI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른 생산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수익성 확보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갉아먹는 비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의 IT 버블을 거쳐오면서 발전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들처럼 AI도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AI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주가도 최근 들어 하락 추세가 깊었던 것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AI가 아직은 이익보단 비용이다 인식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업군에서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AI가 적용되어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투자 금액 대비 수익성이 있냐를 생각해 본다면 전방위적으로 적용되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7월 26일 저녁 미국의 6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전문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2.5%로 발표되었고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예상치를 살짝 웃도는 2.6%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발표된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와 같은 수치였습니다. 또 전날인 25일에는 미국의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물가지수는 하락하고 경제는 성장하는 지표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준에서 목표하는 2%대의 물가에 미국의 성장하는 경제는 그야말로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이와 상반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매파적 인물인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그간의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당장 7월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그동안의 연준의 긴축 정책을 지지하며 고금리 장기화에 동의해왔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고 인플레이션 압박에 충분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견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간 최저 실업률 대비 0.5% 이상 상승하면 불황이 찾아온다는 샤메 법칙에 매우 근접한 0.43%를 나타낸다며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고 심리가 꺾이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기존에 매파했던 인물이 갑자기 급 유턴하듯 이야기를 하니까 불안감이 더욱 조성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계속 확인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의견들이 확인된다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